네, 이번에는요, 제가 준비한 마지막 특강입니다. 에너지 관리 기능사 시험에 있어서는요, 우리 이 계산 문제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많아봤자 20문제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꼭 출제되거나 아니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 5문제만 저랑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보일러의 효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많이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자, 보일러의 효율 어떻게 구했습니까? 그쵸? 우리가 연료를 공급할 겁니다. 그 연료가 1kg당 얼만큼 발열량을 가지고 있는지 연료 곱하기 발열량으로서 우리 이별을 계산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분자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쵸? 실제 증발량이 주어졌다면 실제 증발량에다가 증기엔탈피 마이너스 급수엔탈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 증발량이 주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환산 증발량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요 분자 얘는 환산 증발량, 다시 말해서 얘는요 상당 증발량이라고 계산해 주셔도 돼요. 곱하기 물의 자멸 539 혹은 SI 단위다 4.1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니까요. 증기를 얼만큼 발생시켰답니다. 매 시간당 425kg의 연료를 연소시켜서 실제 증발량이 요만큼이네요. 그때 효율을 물어보고 있네요. 이 공식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에 이제 대입만 하시면 끝. 에탄은 연료 425 곱하기 발열량. 자, 얘의 발열량은요 1kg당 9750이랍니다. 9750 분의 실제 증발량 4800에다가 증기엔탈피 676 마이너스 급수엔탈피 곱하기 효율 100% 76%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꼭 가지고 가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증기가 발생한 그 량이 주어졌는지 아니면 환산 증발량이 주어졌는지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보일러에 5시간 동안 증발량이 요만큼이래요. 5시간 동안 증발량이 주어졌네 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하신 다음에 그때의 급수엔탈피와 증기엔탈피가 주어졌습니다. 상당 증발량을 구해 보시오. 자, 보시면 상당 증발량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상당 증발량 어떻게 됩니까? 그쵸? 아, 얘는 증발, 우리 500 증발자멸 539 곱하기 문제에서 킬로줄 SI 단위네요. 4.2 분의 상당 증발량은 539 곱하기 4.2 분의 시간당 증발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분자에 시간당 증발량 5시간 동안 요만큼이었다면 1시간은요 5분의 5천이겠죠. 곱하기 증기엔탈피 마이너스 급수엔탈피 25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대입을 할 때 시간당 증발량을 넣어주셔야 돼요. 5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해서 5시간 그냥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 시간당 증발량 5분의 5천 해서 1000을 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287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건물의 소요 난방 부하가 4,500W입니다. 45,000W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난방 부하가요, 공학 단위인 킬로칼로리로 주어지지 않았고요. 와트, SI 단위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표준 방열량에 있어서 표준 방열량을 공학 단위인 650을 넣을 것인지 아니면 SI 단위인 523 혹은 756을 대입을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주철제 방열기로 증기난방을 할 겁니다. 주철제 방열기, 라디에이터에 있어서 우리 쪽수를 구해보시오. 자, 난방 부하는 표준 방열량 곱하기 쪽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난방 부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곱하기, 그쵸? 면적 해주시면 돼요. 방열 면적. 문제에서 요 쪽수를 구하라네. QA분의 Q다. 자, 그럼 요 Q는 무엇입니까? 표준 방열량. 근데 얘는요, 어떤 난방을 하겠다? 얘는
건물의 난방부하가 요만큼이래요. 단 주철제 방열기의 쪽당 증기네, 증기. 증기 난방을 한다네요. 증기 난방에 있어서 표준 방열량은 756W죠. SI 단위로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756 곱하기 방열 면적 0.224 분의 난방부하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249쪽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표준 방열량에 있어서 온수와 증기가 있습니다. 우리 공학 단위는 450, 650이고요. SI 단위로서 나타내게 된다면 523, 756 아시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열 면적이 30제곱미터인 수직 연관 보일러를 2시간 연소시켜서 3,000의 증기가 발생했답니다. 자, 우리 보일러에 있어서 계산할 때는요, 전부 다 시간당 값을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몇 시간 연소했냐라는 말이 나오면 눈여겨서 봐주셔야 됩니다. 2시간 연소했네요. 1시간은 얼마일까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에서 묻는 것은요, 보일러의 증발률을 묻고 있습니다. 증발률 어떻게 구하냐? 면적분의 단위 면적, 방열 면적분의 시간당 증발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요, 뒤에 보시면 요걸 가지고도 볼 수가 있어요. 면적분의 시간당 증발량이죠. 단위 보고도 끼워 맞추려면 끼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전열 면적 30분의 2시간에 3,000이면 1시간은 1,500이죠. 2분의 3,000 해서 얘 1,500을 계산해 주시면 몇이 나올 겁니다. 자, 제가 계산값은 넣어오지 않았네요. 땡땡 하고 3, 5, 15, 50이 나온다. 50kg per 제곱미터 아워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떤 주철제 방열기가 있습니다. 그 방열기 내에 증기 평균 온도가 110, 실내 온도가 18이랍니다. 방열기 방열량은. 자, 주철제 방열기가 있습니다. 이 방열기 내부는 엄청 뜨거울 거예요. 난방할 겁니다. 실내는요. 자, 요렇게 실내에 방열기가 있죠. 실내 온도는 추울 거예요. 난방 받아야 돼요. 얘네의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방열량이 많아지겠죠. 따라서 델타 T가 고려되는 것이고요. 방열 개수를 거기에다가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방열기의 방열량은 K 델타 T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방열계수 7.2다. 얘가 가지고 있는 얼만큼 열을 잘 전달하는지 그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 차이 110에서 마이너스 18. 110 마이너스 18 계산해 주시면 662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계산 문제 특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당연히 요 5문제는 다 마스터하고 가셔야 돼요. 언제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계산 문제들입니다. 아시겠죠? 그 외에 특강은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관연도에서 어떤 것들이 부족했는지 체크해보는 시간 갖고 꼭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래요.